자, 이번 시간은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맨 밑에 부분이 있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가 단어가 비슷한데요. 공통점은 둘 다 복합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자, 어떻게? 법경기 세 가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바로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진 거예요. 토지 그리고 건물, 얘가 결합이 되었어요. 자,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 하게 되면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토지가 있습니다. 위에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얘가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붕은 나왔다면 잘 속아 넘어갑니다. 뭘 조심하자? 바꿔서 물어요. 바뀐다나.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이 바로 복합 부동산이다. 틀렸지. 눈 떠고 속아요. 그래서 바뀐 단어를 특별히 조심하세요. 잘 바꿔서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가적인 논점은요. 복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잖아요. 이때 이 토지, 이 토지는 맨 땅이 아니잖아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 바다 토지가 건물부지, 줄여서 건부지, 건부지가 돼요. 첫 번째, 이때 건물이 있는 토지가 바로 건부지입니다. 그러면 건부지하게 되면요,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점점 노후화됩니다. 따라서 낡은 건물이 갈수록 토지에 이렇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준다. 토지 가치가 하락하죠. 얘를 바로 건부감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건부지하게 되면 건부감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부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을 비교하면 건부 감가가 되면 얘가 떨어지죠. 이런 관계. 건부 감가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오히려 낡은 건물인데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더라. 얘가 바로 예외적으로 건부정가입니다. 건부정가하게 되면 나지보다 건부지가 더 비싸다. 얘가 더 비싸요. 자, 이런 예외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재개발 예정구역입니다. 자, 강남의 허름한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인데 재개발 된다고 하게 되면 땅값이 급등하잖아요. 얘가 바로 건부 정가입니다. 예외적으로. 또 어떤 게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도 낮에는 규제가 심해요. 오히려 낮이보다 건부지가 규제가 완화되어서 땅값이 더 비싸다.
예외적인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원칙이 뭐? 건부 강가입니다. 두 번째, 복합 부동산은 어떤 평가? 일괄 평가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 그림 보시면서 토지 가격이 3억이다. 건물 가격은 2억이래. 합해서 얼마? 5억이죠, 5억.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해요. 생활정보지에. 팔려고 하게 되면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 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같이 팝니까? 한꺼번에 같이 팔죠. 무엇이다? 일괄평가입니다. 복합 부동산은 어떤 평가? 일괄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따로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얘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합 부동산의 일괄평가는 감정평가 3방식,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세 중에서 뭘로 평가할까요? 얘도 출시됐거든요. 정답은요,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논리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 위에 아파트가 있대. 복합 부동산.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하고 인천의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잖아. 뭐 때문에? 시장이 다르니까. 따라서 결국 복합 부동산은 얘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뭘로 평가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유의할 점은요, 과거 시험은 복합 부동산의 평가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X 틀린 말입니다. 원가법이 아니고요, 거래사례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합 부동산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이 참고로 요약집을 보게 되면 요약집 저 뒤쪽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확인하죠? 요약집 219페이지. 요약집 219페이지입니다. 펴볼까요?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고로 4번이 있죠. 수익하는 방법. 그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1번 직접법, 2번 직선법, 3번 상한기금법,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4번 연금법 네 가지입니다. 자, 옮겨서 볼게요. 직접법, 다음에 직선법, 다음에 연금법, 네 번째 상환기금법입니다. 제가 지난 과정은 얘를 설명하면서 얘는요 패스 일단 넘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모두 포기할 게 아니고 얘는요 기본적인 틀만 잡으시면 돼요. 왜? 얘도요 출제가 되었거든요. 언제 출제가 되었지? 최근에 28회 시험에서 요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자면 자, 네 가지죠. 그러면 제가 아주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제가 이제 데이트를 하죠. 애인하고요. 그때마다 가만히 추억을 돌려보게 되면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가씨였거든요. 뭐지? 연상의 여인. 그래서 연상연이죠. 그래서 직직연상. 직직연상. 연상연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때는요. 그래서 네 가지가 뭐지? 직직연상. 직직연상 네 가지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정리합니다. 기본 틀만 잡으시면 돼요. 먼저 직접법 하게 되면 얘가 바로 땡땡 토지. 토지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있죠. 나머지 세 가지가 토지가 아니고 복합부동산. 네. 복합부동산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러면 하나씩 풀어서 볼게요. 먼저 토지. 자, 토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맨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토지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영구무한하다. 영구무한하죠. 따라서 자, 얘가 어떤 특성? 바로 영속성.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영구무한하죠.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말로 감가상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안 됩니다. 영구무한하대요. 따라서 토지는 상각을 시키지 않고 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바로 직접법이다. 이때는 주로 상각률이 제로가 되겠네요. 0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 수익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이게 바로 직접법. 직접법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직연상 세 가지가 복합부동산인데요. 자, 복합부동산은 이렇게 생겼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보았듯이 토지는 소멸하지 않는다. 상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 위에 있는 건물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노후화되니까. 이는 상각하더라. 따라서 토지 위에 건물은 상각을 한다. 상각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잠시 용도를 보게 되면 우선 연금법 하게 되면 뭘 떠올려? 어장. 자, 토지 위에 어장 시설이 있다면 어장. 이때는 연금법을 쓰게 되고요. 어장이 아니고요. 광산. 자, 광산이 있다면 상환기금법으로 상각을 시키게 됩니다. 수익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장 빼고 광산 빼고 나머지 모두가 직선법입니다. 나머지는 직선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장은 연금법, 광산은 상환기금법, 어장 빼고 광산 빼고 나머지는 몽땅 직선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에 전부 다 뭐죠? 복합부동산. 토지 위에 빌딩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서울에 어장 없잖아요. 서울에 광산 없잖아요. 서울에서는 뭐로 얘는 쓸 수가 없다. 나머지가 뭐지? 주택, 상가, 공장 전부 다 그런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합부동산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 직선법. 얘가 가장 많이 쓰는데. 답이 나왔죠. 토지는 무슨 법? 상각하지 않더라. 토지는 직접법. 복합부동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직선법을 많이 쓴다. 반복합니다. 토지는 직접법, 복합부동산 직선법. 그러면 과거에 28회 때 우리 시험은요. 이런 내용까지도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조심하자? 이렇게요. 바뀐다는 겁니다. 또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토지는 직접법이지 토지는 직선법 하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되시겠죠? 이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따라서 수익하는 방법은 직직, 연상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법이고 건물이 직, 연상 세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직선법을 많이 쓰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복합 부동산 하게 되면 단순히 수험생들은 토지와 건물 합쳐진 거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렇게 많은 기법까지도 전부 다 이론들이 깊이 있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진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프린트 있죠? 프린트 보시면서 지문, 문제 봅니다. 자, 지문 보시면 제목이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 자, 이를 보게 되면요. 문제가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1번 부동산 개념, 2번은요. 토지의 분류.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출제 유형. 부동산 개념이 한 문제가 잘 나오고 2번 토지 분류도 한 문제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지금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풀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보게 되면 부동산 개념이 지문 몇 개? 12개. 여기서 5개만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복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보니까요. 정답이 있죠. 뒷페이지 보게 되면요. 정답만 있어요. 해설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요 지문만큼은 제가 요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해설을 다 해드립니다. 답만 보게 되면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빠뜨리면서 전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지문 1번부터 봅니다. 부동산 개념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10회 때 기출문장입니다. 그대로 옮겨왔어요.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은 법경기 나왔죠. 법경기 측면에 입각한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서를 말한다. 맞죠? 이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O. 자, 2번은 빈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죠. 시어자. 생산 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 등을 들 수 있다. 맞죠? O입니다. 3번요.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여기까지는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경제적 개념이죠. 틀렸고. 다음에 위치 환경, 공자 위반, 위치 환경은요. 기술적 개념이죠. 얘도 틀렸고. 마지막으로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권리는 맞네. 해서 틀린 지문이죠. 자산과 생산요소와 상품은 경제적 개념이고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권리만 맞죠. X입니다. 4번요.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산은 포함이 된다. 맞죠. 광의는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상 부산이 바로 협의의 부동산에는 준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 5번도 기출문장이네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 맞습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까지 맞죠. 계속해서 협의를 포함한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객체, 여기까지가 뭐죠? 준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광의의 부동산이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자, 6번부터 10번까지요. 5개를 묶어주세요. 묶어서 정착물의 설명입니다. 정착물. 6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형생 식물은 계속적 고정이니까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틀렸죠? 정착물로 간주된다. 간주됩니다.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된다. 그래서 둘 다 된다, 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정착물로 보고 있잖아요. X입니다. 기출문장이었고요. 다음에 7번.
정착물의 구별 기준은 물건의 부착 방법 맞습니다. 물건의 설치에도 맞습니다. 물건의 성격 맞죠. 경제적 가치의 대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경제적 가치의 대소가 틀렸죠.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 당사자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X입니다. 8번요. 문장이 까다로워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아무런 물리적 손상만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가 있다면 이는 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자, 지문이 까다로워요. 자, 포인트는 뭡니까? 동산이더라도 물리적 손상만 얘가 틀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항상 동산과 정착물은 물리적 손상을 주는 거하고 또 한 개 더 있죠. 기능적 손상입니다. 물리적 손상과 기능적 손상을 주게 되면 정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요 지문은 틀렸습니다.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손상도 주지 않고 제거되어야지 동산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기능적 손상이 빠졌습니다. X입니다. 자, 9번 빈출 지문 여러 번 나왔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고 동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O입니다. 10번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게 되면 이는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서 매도인의 것이다, 매수인의 것이다, 매수인의 것을 본다고 했죠. 매수인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나 계약이 있게 되면 당연히 그 합의나 계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1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와 광의를 합한 것이다. 앞뒤가 안 맞죠.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잖아요. 협의와 광의를 합한 것은 뭐라고 부르죠? 협의랑 광의를 합하게 되면 복합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 개념. 그래서 협의와 광의를 합친 부동산은 바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틀렸죠? X. 12번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 바로 틀렸네요. 지방 보기. 지방 보게 되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거, 합쳐진 겁니다. 따라서 별개가 틀렸죠. 별개가 아니고 결합된 부동산입니다. 앞에 건 틀렸고요. 복합 부동산은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일괄평가가 원칙이다. 뒤에 건 맞죠? 일괄평가인데 뭘로 평가한다고 했다?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뒤에 건 맞아요. 앞에 게 틀렸다. X입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개념 지문을 12개를 모두 종합적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개념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약집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죠.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분류 보겠습니다. 자, 분류는요. 바로 1번 국토개발상의 분류. 얘는요. 여러분들이 2차 가면서 용도 지역 공부하시잖아. 예, 패스합니다. 패스. 2번요. 공간법상의 분류. 공간법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28개 지목을 공부하시잖아요. 20개 지목도 패스할까요? 패스 안 할 거예요. 왜? 자, 지목하게 되면 28개 지목입니다. 얘도요, 우리 시험은 과거에 7회 때, 17회 때, 19회 때, 3번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은 3번 났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약집은 따로 28개 지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프린터 보시면, 프린터 보세요. 자, 지문요. 출제 포인트 지문 뒷페이지 보시면. 자, 뒷페이지 보게 되면 문제 3번입니다. 지목이 나와요. 3번. 공간법상 지목에 따른 분류 28개 지목입니다. 자, 그러면요. 표를 보시면서 지목이 많이 나와 있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자,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하천 동그라미. 하천. 하천은요, 지목이 한 줄로 표현하면 뒤에 글씨죠? 천. 천으로 표시하고요. 내려갑니다. 제방 동그라미 제방. 제방은 뚝이죠, 뚝. 자, 지목은 한 줄로 보게 되면 제가 되고, 자, 제가 되고. 다음에 국어 동그라미 국어. 국어는 도랑이죠, 도랑. 지목은 구가 되고요. 다음에 유지 동그라미. 유지는 연못이죠. 유지하게 되면 지목은 유가 되고요. 계속해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다음 단어 동그라미입니다. 종교용지 동그라미. 한 절은 종이 됩니다. 자, 유의하세요. 종교용지는 지목인데 아예 여백에다가 적어줘요. 사찰용지 X. 사찰용지가 되면 속지 마세요. 틀린 말입니다. 종교용지가 지목입니다. 자, 제가 몇 개를 체크했다? 5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지금 5개 체크한 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학교에서 잘 나오는 지목. 5개 반복합니다.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지목 이다 아니다? 지목 이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모두가 지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 지목에 해당되는 것, 지목이 아닌 것, 지목인 것, 지목 아닌 것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5개 단어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이런 단어가 잘 나온다는 말입니다. 학교는 있어요. 바로 문제 볼게요. 문제 봅니다. 박스. 자, 다음 중 공간법상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속하는 것은 언제 나왔다? 19회 때. 정답 눈에 팍 바로 보이죠? 정답 1번 제방. 지목이잖아요. 2번 저수지. 이런 지목 없습니다. 유유지. 이런 지목 없습니다. 사찰용지 아니죠. 종교용지. 다음에 선화지. 이런 제목도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지목인 것, 지목 아닌 것 3번 나왔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기본적으로 답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3번 나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목 살펴보았고요. 다시 요약집 봅니다. 자, 요약집 보시면요. 8페이지죠. 자,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활동상의 분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죠.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봅니다.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 아래 표를 보니까 설명을 아주 잘 해놓고 있습니다.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 노트 뒷페이지를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먼저 대지, 다음에 택지, 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지 하게 되면 주로 공간법이 있죠. 공간법은요, 방금 봤듯이 28개 지목입니다. 그 지목 중에서 대지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지목이 대가 됩니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해요. 반면에 택지나 부지는요, 얘는 지목이 아니죠. 얘는 바로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 용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지목이 대인 대지는 용도를 따지죠. 용도. 용도 하게 되면 주거용과 상업용. 주상 두 가지가 주로 지목이 대가 됩니다. 주거용, 상업용. 그러면 주상 두 가지인데요. 뭐가 빠져서 공장이 빠졌죠. 자, 공장은요,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잖아요. 한자로 본다면 지목이 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지목은 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목이 대 하게 되면 주상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지의 설명입니다. 다음에 자, 택지. 자, 택지도 용도를 따지요, 용도. 자, 택지 하게 되면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상공.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니까 얘가 훨씬 더 범위가 크네. 이렇게. 범위가 크다.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보통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을 지으니까 얘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되죠? 건축용지. 따라서 택지 하게 되면 주상공의 건축용지를 가리킵니다. 유의할 점은요. 요거 장난치죠. 어떻게 장난칩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획지라고 한다. 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런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 X. 바로 택지. 속지 마세요. 택지가 됩니다. 택지는 무조건 뭐지?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자, 부지는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이 나있죠. 어떤 용도로 제공된 바다 토지다. 자, 어떤 용도로 제공된 일정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데 있네요. 자, 어떤 용도로 제공된 바다 토지이다. 자, 한 단어로 줄이면 뭐지? 바닥토지. 바닥토지가 부지입니다. 이때 용도. 어떤 용도? 용도 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서요. 건물 밑에 깔린 땅, 건물 부지. 줄여서 건부지입니다. 도로 용도. 도로 밑에 깔린 땅, 도로 부지가 되고요. 철도가 지나가죠.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가 되고. 하천이 지나갑니다.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로 제공된 바닥이 깔린 땅이 부지다. 그러면 이때 건물 부지는 건축했잖아요. 건축용지. 예를 말해 건축용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 못 지어요. 그래서 얘는 건축용지. 나머지는요, 비건축용지. 그래서 부작이 되면 괄호 메모되어 있죠. 건축용지 더하기 비건축용지가 모두 포함된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자, 관계는요. 부지가 가장 넓은 의미로 쓰여야 돼요. 여기까지가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가리킵니다. 자, 설명이 끝났으니까 요약집 보고 확인해요. 요약집 봅니다. 8페이지 표를 봅니다. 자, 대지하니까 뭘 돌려? 주상 두 가지. 자, 택지는요, 젖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밑줄. 주상공 하게 되면 다른 말로 건축용지가 바로 택지가 된다. 주상공 돌리시면 됩니다. 다음에 부지는요, 밑줄입니다. 일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밑줄. 얘가 바로 부지가 되고요. 자, 이어서 2번 내려가요. 후보지와 이행지도 아래 보니까 표로 구분하고 있는데, 자, 이 파트도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체계를 잡아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자, 먼저. 자, 강의 노트 보시면요. 토지의 분류, 토지의 종류가 나와요. 자, 종류가 괄호 한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종류. 종류. 자, 종류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류가 두 가지. 먼저 종별. 종별.
그리고 유형. 종별과 유형입니다. 그래서 종별과 유형을 합치니까 종류. 항상 종류 하게 되면 종별과 유형을 가리킵니다. 종별과 유형. 이때 종별이 뭡니까 하게 되면요. 종별. 얘는요. 용도를 가리죠. 용도. 용도성에 따른 분류를 말합니다. 용도. 그 다음에 유형하게 되면요. 용도가 아니고 개별성. 개별성입니다. 계속해서 자, 종별은요.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요. 용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택지지역, 그 다음에 농지지역, 그 다음에 임지지역입니다. 세 가지. 크게 나누니까 얘를 대분류. 대분류가 됩니다. 자, 이때 임지가 농지를 바뀌어요. 농지가 택지를 바뀌어요. 이렇게 대분류 간의 용도가 바뀐다. 이런 땅을 가리켜서 후보지라고 불러요. 후보지. 자, 후보지는요. 대분류 간의 용도 변경이다. 대분류 간. 다음에 용도를 세분하게 되면요. 택지는 앞에서 봤죠. 택지는 무조건 두상공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노트는요. 세로로 나열됐는데 저는 가로로 쓸게요. 가로. 택지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가 세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다시 용도가 세 가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순지역 세 가지입니다. 전답과 세 가지.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다시 용계림지와 신탄림지로 세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분된 분류가 바로 소분류. 소분류. 따라서 소분류끼리 용도가 바뀐대요.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따라서 두 상공끼리 용도가 바뀌어 전답과 길이 바뀌어 이것이 바로 이행지입니다. 그럼 한눈에 쉽게 볼 겁니다. 결국 후보지는 대분류간 용도 변경 아래 위로 무슨 이동? 상하 이동. 상하 이동입니다. 상하 이동이면 후보지입니다. 다음에 이행지는 세분된 용도가 바뀌어요. 어떤 이동? 좌우 이동. 좌우 이동. 수평으로. 좌우 이동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바뀌는데 상하 이동은 뭐지? 크게 바뀌어. 대분류. 후보지가 되고요. 다음에 이행지는요. 좌우 이동. 두 상공끼리 전답과끼리 좌우 이동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문이야. 농지지역이 택지로 바뀌면 얘는 바로 후보지죠. 얘가 지문입니다.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뀐대요. 무슨 땅? 이행지.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요거 전지지역이 주거지로 바뀐대요. 얘는 뭡니까? 상하 이동. 얘가 얘로 바뀌었단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바뀌면 뭐가 되지? 상하 이동 대분류. 어떤 땅? 후보지. 용제림지가 전지지역으로 바뀐대요. 무슨 땅? 후보지. 상하 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아직까지 이런 지문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후보지와 이행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도가 바뀌는 땅을 가리키는데 대불간 용도 변경 후보지예요. 소불간 용도 변경 이행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자 유형별 분류는요. 개별성에 따른 분리다. 토지는 모양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어떤 토지는요 낮이가 있어. 맨땅 또는 건물이 있어 건부지 또는 꽉 막혔네 맹지 또는 고압선이 있다 선하지 뭐 등등등 모두가 유형별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필기를 해 주세요. 필기. 자 필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종별은 뭐라고 했죠? 용도, 즉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니까 어떤 분석? 지역 분석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은 어떤 분석? 종별 분석, 즉 용도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은 종별 분석입니다. 다음에 자 유형은요 개별성이죠. 말 그대로 개별성이죠. 개별 분석입니다. 결국 부어선의 종류 분석은 종별 분석과 유형 분석인데 얘가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우리가 3월 마지막 주 지난 과정이죠. 그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지역 분석은 크게 세 가지가 뭡니까? 인근지역, 묘사지역, 동류수거권 줄여서 동수. 따라서 지역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인근, 묘사, 동수를 전부 다 분석합니다. 얘가 지역 분석이 되고요. 다음에 개별 분석은요. 개별 상태가 달라.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얘가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역 분석하게 되면 지역 분석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지역 분석.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단하죠. 줄여서 표사. 그래서 표준적 사용. 표사를 판정하게 되면 무엇이 나와? 그 지역 전체의 가격 범위, 가격 수준이 나옵니다. 가격 수준.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에서 인근 지역은 우리 동네죠. 대상부신이 속한 지역, 인근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은 고정이 됐습니까? 늘 변화합니까? 늘 변하잖아요, 변화. 그래서 이때 인근 지역은 늘 변화한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변화 과정, 수명 사이클. 인근 지역이 어떻게 변합니까? 암기되었죠? 성숙, 쇠, 천, 악. 그래서 성, 성장기, 숙, 성숙기, 쇠, 쇠퇴기, 천, 천이기, 악, 악화기. 인근 지역은 늘 이렇게 성숙, 쇠, 천, 악. 늘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 세천, 악 분석은 무슨 분석? 지역 분석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지난 과정에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떠올려보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다시 개별 분석은요. 개별 부동산에 뭘 분석하더라? 개개 부동산의 최유효 사용, 최사를 판정합니다. 그 결과 뭘 구하더라? 하나의 구체적인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개별 분석은요, 토지 하나나 건물 하나인데요. 건물은 고정이 되었다 변화한다. 건물도 늘 변화하잖아요. 건물이 어떻게 변화하죠? 이것도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의 수명 사이클, 다른 말로 빌딩의 수명 사이클. 자, 건물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자, 건물의 수명 사이클은요, 어떻게 암기했죠? 전신안노환. 전신안노환입니다. 자, 건물 짓기 전 전개발 단계. 신축이 했죠? 신축 단계. 안정이 되죠? 안정 단계. 노후화 되죠? 노후 단계. 철거 직전이죠? 완전 폐물 단계. 건물도 전신안노환 이렇게 나이를 먹더라. 이때 건물이 변한다. 무슨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인건적의 수명은 지역 분석이고 건물의 수명은요, 개별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는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예요. 결국 토지의 종류 분석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가리키고 주로 부동산 분석은 바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 지역 분석은 전체를 분석하죠. 그래서 전체 분석이고 먼저 한다 선행 분석입니다. 이것부터 정한 다음에 이렇게 개별 분석을 하게 되고 지역 분석에 제약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이 정해져요. 결국 토지의 종류를 보시면서 결국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모두 연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에 따라 용도가 바뀐다. 용도에 따른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역 분석에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하시고요. 자, 그러면요. 따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또 추가 설명이 있죠. 5가지. 후보지인지 추가 설명. 첫 번째. 자, 근거.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에요. 대분류 상하 이동은 후보지. 그 다음에 소분류 좌우 이동은 이행지다. 용도가 바뀐 땅이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입니다. 즉, 용도 전환 중의 토지다. 용도가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전인형이죠. ing가 붙어요. 용도 전환 중의 토지다. 유의할 점은요. 용도가 바뀐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용도가 전환된 하면 틀린 말입니다. 용도가 전환된 하게 되면 틀린 말입니다. 바뀌고 있는 전환 중의 토지가 됩니다. 세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니까 어떤 분석? 종별 분석입니다. 어떤 분석? 지역 분석입니다. 따라서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바로 종별 분석에 들어가고 이 종별 분석이 다른 말로 지역 분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바로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 그러면 두 가지죠. 후보지하고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여러분들 지목하시죠? 자, 그러면 택지 지역은 주상공 세 가지인데 그러면 주거용은 뭡니까? 주거용은 대, 상용도 대. 지목이 얘는 지목이 대가 되고요.
얘도 지목은 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 용전은 지목이 장입니다. 장. 그 다음에 전지, 답지, 과선 그대로 전. 지목은 답이 되고 과선과가 됩니다. 전답과. 다음에 용절인지와 신탄인지는요. 지목이 임야, 임이죠. 임야. 자, 지목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지는 지목 변경 어떻게 됩니까? 상하 이동이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는요. 이렇게 상하 이동이죠.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또는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러면 지목이 자, 농지가 특조로 바뀌게 되면 지목이 전답과가 대대장으로 반드시 바뀌어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처리한다. 반드시 지목이 전답과에서 대대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행전은요. OX가 되어 있죠. 지목 변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자, 이행전은요. 좌우 이동. 만약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잖아요. 그러면 지목이 대가 돼요. 지목 변경 없잖아요. 다음에 공장이 상업지로 바뀌게 되면요. 장에서 대로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지목 변경 있다. 얘는요. 지목 변경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임야가 임야라 지목 변경이 없다. 그러니까 이행지는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대요. 둘 다 가능하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자, 집중하세요. 왜? 빈출. 자주 나오니까. 바로 성숙도. 성숙도는 뭐냐? 용도가 바뀌는 정도를 말해요. 개발의 정도. 그래서 얘가 바로 성숙도. 이렇게. 화살표 길이가 성숙도. 용도가 빨리 바뀌면 성숙도가 빠르다. 천천히 바뀐다면 느리다. 그래서 성숙도는 크게 두 가지죠. 빠른 경우와 완만한 경우. 이렇게. 그러면 성숙도가 빠르다는 것은요. 용도가 빨리 바뀌는데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1년밖에 안 걸려. 이때는요. 용도가 빨리 바뀌게 되면 농지 땅값은 급등하죠. 왜 급등합니까? 용도가 빨리 바뀌게 되면요. 현재보다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바뀐다면 용무조절한 후가 중요하죠. 즉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100년 뒤에 바뀌는데 성숙도가 천천히 완만하대요. 100년 뒤에 바뀐다면 땅값 안 올라가잖아요. 이때는요. 현재 농사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숙도가 완만하다면 현 정도가 중요하다.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얘도요. 이렇게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바뀐 단어를 조심하시면 돼요. 바뀐 단어.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여러분들이 요약지만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뜻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천천히 연결하고요. 그래서 관련 논점까지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후보지 이행지는요. 바로 오늘 지문. 출제 포인트 지문 연습하고 쉬겠습니다. 지문 볼까요? 지문. 자, 지문 보시면요. 지문.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 다음은 토지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지문이 총 10번까지 있죠. 그러면 후보지와 이행지는요.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3개를 묶어주세요. 3개가 후보지 이행지입니다. 3번은요. 빈출. 우리 기출문장입니다.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뀐다. 이것은요. 주거지 상업지. 무슨 이동? 좌우 이동. 그러면 이행지 맞죠? 이행지 맞습니다. 계속해서 농지 지역에서 인지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다. 농지는 뭐지? 상하 이동, 대분류. 후보지 맞죠? O입니다.
3번 지문이 우리 시험은요, 쉽게 자주 나옵니다. 4번요. 농지지역이 택지로 전환된 경우를 택지 후보지라고 한다. 요즘은 조금 까다로워요. 자,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함정이 있습니다. 농지지역에서 택지로 전환된 하면 틀린다고 했잖아요. 용도가 바뀐 땅이 아니고 전환 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된 경우가 아니고 전환 중인 경우죠. 그래서 전환 중입니다. X. 계속해서 5번. 후보지의 영지 지역민 파악은 성숙도 여부는 관계없이 용도 전환 후의 증여를 중시한다. 자, 이상하죠? 성숙도. 자, 성숙도가 나왔다면요, 분명히 빠른지 느린지를 가려야 됩니다. 이거 관계없이 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따라서 성숙도에 관계없이 틀렸고요. 자, 용도 전환 후가 중요하면 뭐지? 성숙도가 빠른 경우. 따라서 관계없이를 뭘로 고치자? 성숙도가 빠른 경우로 고쳐야 되겠죠. 빠른 경우는 전환 후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후보지와 영지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고요. 그러면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토지 분류 나머지를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